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3일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총회의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 105명의 확대 상임위원들을 확정지었습니다. 새로 확정된 확대 상임위원회는 각 교단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의 대표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총회 준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는 새로 확정된 상임위원들을 임명하고 총회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과 WCC 총회의 의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상임 대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서 여러 모든 지도자들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아마 갑절로 더 큰 효과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확대 상임위원회 결단 예배에서 준비대회장 박종화 목사는 일치와 화합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자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정신을 강조하며 WCC 부산총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CC가 창립돼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전 세계에 봉사를, 전 세계에 평화를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됩시다 하고 모인 것이 이날 예배에서 상임위원들은 한반도의 평화,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산 총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갱신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통일의 희망과 기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토론과 논의와 연구의 과정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으로 온 세계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되는 역사적 모임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선정된 총회 상임위원들은 앞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총회 준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원들은 WCC 회원교단 대표와 교회협 회원교단 대표를 비롯해 연합기관장, 언론과 정계, 법조계와 교육계 등 사회 각계 대표와 WCC 전현직 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WCC 부산총회의 역사적 의의를 찾고 각 나라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던 빛의 순례의 1차 여정은 지난 10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19일 두바이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제2차 빛의 순례 행사는 오는 5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되는 일치의 축제 기도 집회에는 약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5월 19일 성령 강림주일을 WCC 총회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교단들은 WCC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과 오해들을 바로잡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열릴 WCC 제10차 부산총회. 이번 상임위원회 확대로 교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관심이 유도되어 총회 준비도 더욱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나경철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공식적으로 남북 실무회담을 제의했습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2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까지 우리의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북한이 이번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당국 간 회담 공식 제의에 앞서 지난 24일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 간 면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런 요구사항을 담은 문건 접수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미국 장로교회 대표들이
미국과 남북한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장통합과 미국 장로교회 대표들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켄터키주의 루이빌 장로회 신학교에서 선교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 교단은 남북한과 미국 정부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선동적인 언사와 군사 대립 정책을 멈추고 즉시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에는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사를 파견하고 인도주의적인 대북 원조의 장애가 되는 대북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 교단은 또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부터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와 묵상의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그동안 양 교단 교인들은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치유와 화해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다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을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의 원년으로 선언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대사회적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을 60일회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회원교단들이 이를 확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자는 각오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회협은 실행위원회를 열고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상실한 교회는 마치 길가에 버려진 소금같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한국교회가 삼국 사회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잃어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선 주목되는 결정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입니다. 이는 지난 3월 대한해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손다릭 총회장이 쌍용자동차 사측과 해고 노동자 간 중재에 나선 데 교회협 회원교단들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모은 결정입니다. 게다가 대책위원회에 파송될 회원교단 위원 2명 중 교단장이 포함되도록 한 점은 향후 대책위 활동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은 쌍용자동차 사태를 대책위원회 구성은 회원교단 파송위원 2명으로 교단장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교회협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상황을 직접 들었으며 조만간 회사 측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사측 입장도 들을 계획입니다. 쌍용차 대책위 구성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지만 공신력 있는 교회연합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협은 기장총회가 제안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예장 통합총회가 제안한 작은 이들의 벗 캠페인과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3년 과정도 프로그램 위원회들과 협의해 추진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을 끄는 결정은 가칭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위원회 조직입니다. 교회 재무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무제표 등의 표준화를 연구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회원교단 목회자와 회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확한 교회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실행위에서는 연세대 이사 파송 문제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며 대책위원회 명칭을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또 생명, 정의, 평화라는 WCC 총회 주제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가칭 WCC 총회 협력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교회협은 29일과 30일에는 에큐메니컬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논란이 된 2건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지난 19일 철회된 가운데 한국교계 비상대책위원회가 독소 조항 재추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 철회가 확정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재현 의원 법안의 철회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이 재추진되더라도 동성애 합법화 등의 독소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가 기독교계만의 입장으로만 보이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사회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활동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총재 김삼환 목사는 동성애 동성혼이 국가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가정 중심의 가치관과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데 하나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2014년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단체의 활동 정신을 담은 목적문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YMCA 안재웅 이사장은 1976년에 만들어진 목적문은 당시 엄혹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등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제 시대 정신이 바뀌면서 새로운 비전을 담은 목적문이 필요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장윤재 교수는 새 목적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강조되고 참여와 정의, 협동과 연대, 평화와 생명의 시대 정신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올해 두세 차례 더 협의회를 열고 목적문을 가다듬은 후 2014년 4월 100주년을 맞아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단체는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시민사회 100년 국제심포지엄, 아시아 생명평화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행교육 금지법을 두고 사교육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강한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학원업계의 태도를 규탄하고 법 제정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단체는 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의 홈페이지가 학원업계의 비난글로 뒤덮였다며 국회는 압력에 굴복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학원업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교육 고통을 염려하는 교육자의 자세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편 단체는 선행교육 금지법에 찬성하는 국민 2만 명의 명단을 담은 서명지를 수합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각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YM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시상식이 25일 한국 YMCA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대상에는 SBS 대기획, 최후의 제국, 평화부문에는 SBS 힐링캠프, 청년 청소년 부문 KBS 월화 시리즈 학교 2013 등 총 6편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5월 2일 실로암 모바일 도서관을 오픈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에서 음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으며 일간지, 주간지와 도서, 생활정보, 재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역해온 사단법인 나섬 공동체가 동대문 선교센터를 열고 5월 1일 입주 예배를 드립니다. 초교파 은퇴 교회 직본자들로 구성된 뉴라이프 동대문 선교회는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 법률, 교육 분야에서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부설 생명존중센터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온라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장병과 군인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정신질환과 군복무, 가정, 우울증, 중독 문제에 대해 사이버 상담과 면접 상담을 제공합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이나 경북지방에서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은 봄비가 자주 내릴 전망이니까요. 접이식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4도, 대전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강릉 16도,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에서 3m까지 일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도 중남부 지방에 비가 오는 만큼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봄비가 오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